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KS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 국내 5G 산업 동향과 ICT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5G 특집 2탄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5G 산업 동향과 ICT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부품 장비 업체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주대우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2000년부터 증권시장에 뛰어들었고, 2005년부터 키움증권에서 컨설턴트로 재직하면서 수상 경력이 엄청나게 많죠. 고객 수익률을 담보해서 수익률 베스트 부분을 상하반기 여러 차례 받았고, 지금은 현재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해외 산업에 대한, 특히 중국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자, 중국이 5G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판 뉴딜이다, 또 중국판 신인프라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서 5G 기지국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5G 기지국을 2020년에 60만 개를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22일 날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1000조 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죠? 코로나 폐허 재건을 위해서 부양책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거기에 중심을 5G 통신 기지국 이 부분을 설정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이 16만 개 5G 기지국을 역내 60만 개로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중국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와 관련돼서도 우리 RFHIC나 이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데, 상대적으로 RFHIC는 화해 규제 때문에 여타 부품 장비주보다는 시세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중국의 5G 산업 투자 규모 부분을 예측한 표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보게 되면 2023년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투자하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도표를 통해서 거의 일직선상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들로 갈 거기 때문에 2025년까지 중국이 5G 네트워크에 1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실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198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G 산업이 중국에 가져올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는 2030년 각각 6조 3천억 위안, 그리고 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5G에 대한 투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대외적 요소로 인해 둔화되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국들의 2025년 5G 이용자 수 전망을 보게 되면 중국이 4억 5천만 명 정도, 거기에 이제 그 반 정도가 안 되는 EU라든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순위죠.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라고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도 역시 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죠. 미국은 이 코로나 대응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안이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5G도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는 중이고, 그죠? 임상이 들어가면서 그런 가운데에 결국 이제 몇 달 안 남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뭐에 고용이라든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도 이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 5G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G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 5G망 구축에 10년간 204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은 일자리가 300만 개가 늘어난다. 그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 5G로 대표되는 통신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이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파수 할당이고 규제 해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G 펀드 조성을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5G 서비스만큼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만큼 미국이 이 분야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첫 주파수 경매가 7월 24일 날 경매됐고 그 경매 결과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5G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가 뜀박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통신사업자 5G 서비스 상용화 현황을 보게 되면 버라이즌이 2019년 4월 모바일 5G 서비스 시작을 했고 또 AT&T가 6월 달에 시작을 했고 스프린트가 또 5월 31일 날 4개 지역에서 5G 상용화를 했고 T모바일도 2019년 6월 30개 도시 중심으로 상용화 2020년까지 전국 확대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진척도는 조금 낮죠.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이 미국 통신시장이 1, 2위인 버라이즌과 AT&T에 이어서 3, 4위인 T모바일과 이 스프린트의 이게 합병을 했잖아요. 그죠? 그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1,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투자 확대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양사 합병 승인을 내리면서 내건 승인 조건이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5G망을 구축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단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5G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할 흐름을 갖고 있느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통신사들의 캐펙스 전망을 보게 되면 이 스프린트가 이 하늘색이고 이 AT&T가 이제 청색, 버라이즌 이게 결국 2016년이나 2020년, 21년까지 거의 비슷한 흐름을 카펙스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미국 5G 가입자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더뎌진 부분이 있지만 2020년
그리고 2021년, 22년으로 갈수록 엄청난 가입자 증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빼놓지 수 없는 나라가 있죠. 일본. 그죠? 일본이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5G 인프라 투자를, 그러니까 이 결국은 5G는 그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죠? 그 각 나라 주요국들이 결국 그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투자 확대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5G 상용화 서비스가 지난 3월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일본 1위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가 지난 3월 25일부터, 그리고 3위 업체인 소프트뱅크가 3월, 그리고 3월 27일 그때부터 이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라쿠텐 모바일은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이 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라쿠텐 모바일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 4G 서비스를 4월 8일부터 또 5G 서비스는 6월부터 상용화하는 흐름을 갖고 가면서 내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 일본의 적극적인 투자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설명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의 통신사들도 발빠르게 5G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제목이 타이틀이 틀린데, 일본 통신사의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잘못 파워포인트가 됐네요. 자, 일본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일본의 그 진출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요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NEC나 후지스나 이 비슷한 22%, 21%대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화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해도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5개 업체가 비슷한 흐름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자, 이 KDDI 통신장비 공급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5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일본 내 3위 공급업체 KDDI 설비 투자 금액의 50% 정도의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에릭슨이나 노키아도 시장 점유율,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참고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입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예상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45% 정도, 그리고 노키아가 25% 정도, 거기에 에릭슨이나 화웨이가 10%대 중후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통신 3사의 장비 공급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SKT에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코리아, 그리고 KT, LGT 다 있는데, 거기에 삼성전자 부분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우위에 갖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래,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그 부분 하나하나를 아셔도 좋고, 잘 몰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투자 확대를 하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
5G 산업의 흐름이구나. 그러면 그 5G 산업 부분에 있어서 주요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노키아, 그죠? 그리고 에릭슨, 이쪽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 여기를 주안점 타겟을 놓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화웨이도 사실 괜찮았었는데 워낙 미국이 화웨이를 규제를 하고 화웨이 통신 장비를 못 쓰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압박이 지속되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흐름으로 가니까 화웨이 납품하는 쪽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 이쪽으로 납품하는 쪽,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이 검은색 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쪽에 KMW, GT도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대장이구나, KMW.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는 시세로는 에이스테크가 가장 좋습니다. 그죠?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 화해 규제를 통해서 상대적인 득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쪽이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은 에이스테크도 역시 흐름을 좋게 갖고 가고 있구나. 그죠? 거기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OEC 솔루션, 뭐 RFHIC도 화웨이나 뭐 다른 삼성전자 다 납품을 하는데 이 화웨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잘 못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계측 장비 쪽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그죠? 주요 이 공급사에게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또 HFR이라든지 이런 쪽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검은색 부분에 있어서 점이 많이 찍힌 게 좋겠죠. 그죠? 그 부분들의 주가 차트 모양을 한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광의에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게 되면 뭐 대덕전자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 와이설 이쪽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5G망을 구축하는 쪽과 또 단말기를 보급하는 쪽이거나 백본망 고도화를 하는 쪽, 이쪽까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확대 쪽으로 보게 되면 관련 산업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였었던, 그죠? 대장주 세 종목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장인 KMW와 에이스테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이솔루션, 또 그 외에 조금 작은 업체 중에서 실적과 성장 흐름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종목 부분은 여기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기술적 흐름을 바라보도록 하죠. 자, 에이스테크입니다. 뭐 엄청난 시세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만 잘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또 수소차, 현대차, 뭐 그리고 플랫폼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이 에이스테크도 엄청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KMW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안테나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그죠? 이런 투자 내용들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5G 성장 흐름에 있어서의 주요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쉴만한 위치에는 와 있죠.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또다시 2차 상승을 갖고 간 목표치 부분에 도달함, 뭐 월등히 그 2차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될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죠? 일정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는 또 어느 쪽 종목 부분은 조정을 보이는데 어느 쪽은 올라가는 이 가격이나 상대적인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흐름 속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KMW죠. 그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한번 방향성을 가지면 이 상승폭이 큰 반면에, 그죠? 시가총액이 큰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KMW는 3조 1천억의 시가총액이고, 조금 전에 봤던 에이스테크는 1조 2천억. 그러니까 3배 정도가 KMW가 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소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오늘부로 이제 1차 랠리를 가졌었던 5G. 1차 랠리였죠. 그죠? 1차 랠리에 50% 되돌림 라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구역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세를 또 2차 랠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MW의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이솔루션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이솔루션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거대한 1차 상승 이후에 거의 1년여 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또 2차 상승의 큰 막을 시작하면서 돌아 나왔죠.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이 오이솔루션도 조정 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 민감 섹터도 코로나가 일부 완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 경기 민감주도 순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 주도 섹터의 상승률을 더 아웃퍼폼하는 경기 민감 섹터는 없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성장주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의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결국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던 파괴적 혁신이라든지 기술혁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